위고비 마운자로 후기를 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생각이 사라졌다, 돈으로 정신 건강을 샀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면, 설사, 무기력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여행 유튜버로 유명한 빠니보틀님은 위고비, 마운자로 두 개의 솔직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을 했고, 심지어 배꼽 오른쪽 4cm에 맞으면 효과가 다르다라는 주사 부위 이야기까지. 반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좀 신기해서 계속 찾아보다가 이게 후기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중요한 게 따로 보여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찐 후기에서 반복된 공통점, 주사 부위 효과설의 진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히나 돈 아까워서 친구끼리 나눠 맞을까 생각하신 분은 이건 진짜 꼭 봐주세요. 위고비 마운자로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이거였어요. 음식 생각이 사라졌다. 그냥 배가 덜 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쿠키 있는 걸 아는데 커피만 마시고 끝났어요. 먹고 싶다, 먹지 마라 이 싸움에서 벗어났어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굶어도 보고 닭가슴살도 먹어봤는데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의지가 약한가 보다. 그런데 이분들이 약을 맞고 제일 먼저 느낀 건 살 빠졌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원래 음식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고 4시간이 지나도 음식 생각을 안 하는데, 누군가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음식들만 떠다니는 거예요. 약을 맞고 그 머릿속이 조용해지니까 살보다 정신이 먼저 편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20년 동안 하면서 나는 왜 의지로 살을 못 뺄까 이 자책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위고비, 지방 흡입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 빼는데 들어가는 노력, 시간,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위고비 마운자로가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이분들은 그냥 살 빼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해도 안 되니까 그 끝에서 떠올린 선택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마음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돈으로 정신건강을 샀다, 폭식의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이었구나 싶었다. 이 반응들이 더 와닿았습니다. 물론 전부 개인 경험담이고요. 모두에게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반대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마운자로 7.5mm 맞는데 방금 치킨 한 마리 다 먹었다. 나 그만하고 싶어. 흑흑. 유명한 여행 유튜버이시죠? 빠니보틀님도 영상에서 위고비는 괜찮았는데 마운자로는 불면 설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선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약이 누구에게나 신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 주부터 식욕이 안 당기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7.5mm까지 가도 무덤덤하고 부작용을 먼저 느끼기도 하는 거죠. 참고로 마운자로는 시작 용량이 2.5mm 주 1회 4주간 투여하는 겁니다. 약 이름만 보고 이게 더 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게 내 몸에 맞는지 부작용, 용량, 기존 질환까지 다 같이 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부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른쪽 배가 세다, 허벅지는 효과가 없다, 허벅지는 위경련이 덜하다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다만 부위마다 흡수 느낌이나 메스꺼움, 나른함이 다르게 온다는 분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배가 정답이라고 해도 꼭 한 부위만 따라가기보다는 의료진의 안내 범위 안에서 내 몸이 덜 힘들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팔에 맞는다고 팔에 있는 살만, 배에 맞는다고 뱃살만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은요, 특정 부위를 겨냥하는 저격수가 아니라요, 몸 전체에 울리는 안내방송 같은 거예요. 배부르다, 그만 먹자, 이 방송을 내보내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틀어도 온몸이 같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만 맞는다고 해서도 끝이 아닌데요. 식욕이 줄면은 처음에는 살이 잘 빠지는데 너무 안 먹으면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숫자는 내려가는데 몸은 처지고 끊었을 때 다시 찌기 쉬운 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뇨로 유명한 우창현 선생님 아시나요? 이 선생님께서도 지방 조직은 감량 후에도 비만을 기억한다 라면서 관리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오고 계세요. 그만큼 끊은 후의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위고비를 끊은 후에도 오래도록 잘 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찾아봤더니 이 3가지를 잘 챙겼더라고요. 첫째, 단백질 줄이지 않기.
입맛 없다고 커피만 마시지 말고 내일 아침에 달걀 하나라도 드셔보세요. 두부 생선, 그릭 요거트처럼 몸이 버틸 재료면 충분합니다. 둘째, 근력 운동 붙이기. 스쿼트, 런지, 제자리 걷기도 좋아요. 특히 허벅지랑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이랑 코어를 지켜주세요. 코어가 무너지면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힘이 쭉 빠지거든요. 셋째, 수면 챙기기. 잠을 못 자면 식욕도 흔들리고 다음날 몸이 더 예민해져요. 주사 맞은 날 잠이 계속 안 오거나 컨디션이 무너지면은 혼자 버티시지 말고 병원에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친구끼리 펜 하나 사서 나눠 맞기. 아니, 바늘 매번 새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바늘은 각자 새 걸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늘이 아니라요,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그 펜이에요. 주사를 이렇게 놓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피가 펜 안쪽으로 역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갈아도 앞사람 피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슐린 펜도 원칙이 한 사람당 한 펜이고요. 식약처도 공유를 금지하고 있어요. 혈관에 꽂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찌르는 건데 뭐 옮겠어? 생각하시지만요, 그 미량으로도 옮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B형, C형 간염은요, 바늘로 감염되는 확률이 에이즈보다 훨씬 높습니다. B형은 감염된 피가 묻은 바늘에 찔리면요, 조건에 따라 많게는 30%까지 옮을 확률이 늘어납니다. 에이즈가 0.3%인 걸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죠. B형 간염,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마취과로 수술실에서 일을 할 때 의료진들끼리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간암으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98% 이상이 B형 간염 보균자라고요. 실제로 정말 대부분이 B형 간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간암의 상당수가 B형 간염에서 시작이 되고요. B형 간염, C형 간염 있으신 분들 수술할 때 장갑도 저희가 2겹을 끼고요. 마스크도 2겹 쓰고 페이스 쉴드까지 이렇게 그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의료진이 조심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간마저도 조심하는데 상대가 보균자인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 펜을 나눠 쓴다?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워딩을 쓰는 적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몇 푼 아끼자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눠 맞자 하는 사람과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나눠 맞을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맞고 싶다 하시면은 돈을 모아다가 하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뭔가 사고 싶은데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그걸 사면 안 되는 단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공유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저는 5mm부터 할게요 하다가 두통, 메스꺼움, 몸살로 고생했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용량은 몸이 적응하는지 보면서 주치 선생님 진료를 보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2주에 한 번씩 임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요, 주기와 용량은 약효와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봤자 별 얘기도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별 얘기 안 하는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은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단을 해주실 거예요. 네 번째, 정상 체중인데 미용 목적으로 시작하기. 보통인데 마름으로 가고 싶거나 보통 마름에서 뼈 마름으로 가고 싶은 마음, 거울 볼 때마다 조금만 더 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끈질기고 힘든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뺄살이 별로 없는 몸에서 이 약을 쓰면요,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뺄 지방이 적은 몸일수록 근육 손실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든 체중계 숫자만 좀 줄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쯤에 인바디를 해봤더니 팔, 몸통, 근육량 부족, 골격근량이 표준 이하, 체지방량 초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코 무너지는 건 당연하고요. 고관절, 무릎, 발목 다 안 좋고 대사는 낮아져서 갑상선 기능 저하오고 덕분에 담낭도 쪼그라들어 있고 뭐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이렇게 겪는 모든 과정들이 지나친 다이어트의 부작용 사례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에 와서 조금 무겁게 들리셨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이 위고비, 마운자로 후기가 갈리는 건요, 사람마다 식욕신호, 부작용, 루틴이 다르기 때문이고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감량이 아니라 음식, 술 생각이 줄어서 너무 행복해졌다. 삶이 너무나 고요하고 단순해졌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배에 맞고 있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허벅지에 맞는 분들도 효과를 잘 보고 있다. 이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비용이 부담되면 쉬었다 가자. 언제든 다시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안전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다이어트, 건강 이야기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위고비 마운자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혈당 잘 흐르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